이번 시간에는 3장 식품위생학 동영상 멘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데 식품위생학 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350페이지 식품위생학 있지요. 식품위생학 이번 시간에 하는 식품위생학은 실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따위 소리죠. 350페이지 첫 번째 식품위생 개요 있지요. 이건 또 법하고도 관계돼요. 첫 번째 보세요. 식품이라는 정의가 어떤 것이냐.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거지요. 그럼 식품위생법에 가면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위생사법에서 식품위생학도 들어간다 그랬지요. 거가서도 나기도 하고 여기서 나기도 해요. 식품이라는 정의가 의약으로 섭취하는 건 제외냐 포함이냐. 제외하는 거다 이 소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까만 쌀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밥을 먹고 거기다가 뭐 영양이 더 좋다고 해서 현미라든지 이런 걸 먹지요. 근데 까만 쌀밥을 그냥 섞어 먹을 때는 뭐가 되냐 식품이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위암 치료가 된다 그러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약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으로 섭취하는 걸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 거다 이 소리죠. WHO는 뭐라고 얘기했나는 이제 일단 문제 풀면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 정의 보세요. 대상, 식품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냐 이렇게 시험에 나게 돼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식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식품을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 거냐 이거죠. 식품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집어넣는 우리가 고춧가루 일명 첨가물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썰고 만드는 기구 칼, 도마 이런 게 기구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게 되면 그거를 만드는 일명 담는 그릇이 되는 거겠지요. 그릇. 그 다음에 누가 되는 용기가 되겠지요. 포장지. 이 5가지가 식품위생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래서 김치를 한번 만들 때 김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건가 생각하면 돼요. 그런 식품에서 김치가 식품이지요. 깨끗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일명 누가 돼요. 김치 만들기 위해서 고춧가루 깨끗해야 되죠. 이게 첨가물이라는 거예요. 식품에서는 첨가물, 고춧가루, 조미료, 깨소금 이런 것들이 누가 돼? 첨가물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배추를 뽑아가지고 썰고 하는 그 도마 있죠. 이런 것들이 기구다 이 소리죠. 그럼 법에 가서 똑같이 나요. 그럼 이제 기구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버무렸단 말이에요. 완성됐으면 그걸 담아야 되죠. 용기. 그 다음에 그거를 용기에 누구를 준다. 그런 김치 보자기를 덮잖아. 이렇게 쌀 때 거기다 똥을 묻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보자기까지 포장지까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을 일명 대상으로 하는 거. 이것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때는 거기 동그라미 1번째 일반적인 게 있겠고요. 2번째 개인적인 게 있죠. 여기서는 거의 다 실기 문제예요. 보세요. 첫 번째 일반적인 취급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가번에 보세요. 첫 번째 원료 보관실 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가공실 포장실은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이제 실기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료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완제품실이 있다면 이건 다 칸막이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번에 보세요. 중간에 부패 변질되기 쉬운 것들은 냉장이나 냉동시설을 일명 가동을 하고 보관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것들은 실온에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아이스크림은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거지요. 이따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뜻하는 거고 냉장은 0에서 한 10도 정도를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걸 철저히 보관해야 되는 거고요. 다번에 보세요.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그절 끝에 아까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건 냉동 보관하면서 진열하고 운반하고 그 다음 냉장 보관하는 것은 냉장 보관하면서 진열하고 운반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봤어요. 아이스크림 세일을 해요. 세일할 때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그걸 이렇게 뜯어서 못 먹잖아요. 뜯어서 못 보고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세일할 때 사가지고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뭉그러졌지요. 찐빵처럼 됐잖아요. 이렇게 핫바 같은 게 이렇게 스틱으로 된 아이스크림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넓적이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뭐가 돼요? 이동할 때 녹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얼렸다 이 소리죠.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무슨 떡처럼 됐는데 그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런 것들 할 때 세일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 이 소리죠.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항상 냉동 냉장 보관하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동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번에 보세요. 중간에 위생물을 착용해야 되는 거죠. 위생물을 항상 써야 되는 거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밥원에 보세요. 밥원에 보게 되면 우유, 산양유는 섞으면 될 것 같아? 안 되겠어요? 그저 끝에 섞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밥원에 보세요. 밥원에 보게 되면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되는 거지요. 첫 번째 중간에 밥원에 중간에 기계, 기구, 음식기는 음식기구는 그저 끝에 세척, 살균하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럼 우리가 주방에서 주로 살균하는 것은 주로 어떤 걸 쓰는 거냐? 끓이지요. 끓이는 것을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 그렇게 한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래서 주방에서 또는 식품을 만들 때 주로 쓰는 그런 소독법은 어떤 거가 된다고요? 자비소독 이꼴 열탕소독이 된다는 거죠.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러면서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중간에 냉면 육수, 칼, 도마, 행주는 다음 줄 미생물 권장 구역에 적합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칼이나 도마 같은 것들은 주로 어떤 소독하는 거냐? 그럼 어떤 소독이 되겠어요? 우리가 이것도 자비소독이죠. 이꼴 열탕소독 끓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방에서 숟가락, 수저나 이런 것들은 주로 뭐라는 거냐 그러면 행주 같은 것들 끓인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A번에 보세요. 식품 저장고에는 일명 동물 같은 것들을 사육하지 말아야 되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애완견 같은 거 키우는데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되면 위생적은 아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야채는 흐르는 물에 5번 이상 씻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카번에 보세요. 유지식품 쉽게 말하면 기름 같은 것들에 튀긴 라면 같은 것들은 산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유지라는 건 지방이지요. 중요시 해두시고요. 일광을 피하고요. 저온, 햇볕을 피하라는 거죠. 저온으로 보관하라는 거죠.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뒷장 넘어가서 산패라는 것은 지방이 변한 거냐 단백질이 변한 거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변한 거지. 유지라는 게 기름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째 보세요. 개인위생에는 가번부터 마번까지 묶어서 이제 중요 표시할 거예요. 첫 번째, 조리할 때는 우리가 손소독을 해야 돼요. 그럼 실기 가서 손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럼 이거 소독은 무슨 그림이냐? 무슨 소독하는 거냐? 첫 번째, 알코올 소독이냐? 역성비누냐?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역성비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기에서는 손그림을 그려놓으면 역성비누 찾아야 되는 거고요. 필기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손 소독할 때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가 돼요. 음성비누가 아니에요. 그럼 왜 양성비누라는 거냐면 역성비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균을 죽일 때 양연이 나와서 균을 죽인다고 해서 양성비누 그리기도 한다 이 소리죠. 이거는 환경위생 가서도 할 것이고 또 소독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역성비누는 장점이 손소독에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중성세제 있죠. 왜 주방에서 쓰는 여러 가지 퐁퐁이나 뭐 트료 이런 것들과 쓰게 되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럼 중성세제가 아니고 이것은 역성비누라는 건 누가 돼요? 소독제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손소독만 하는 게 아니고 야채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면 일명 손과 야채 같은 거 씻는다. 아무튼 손 나오면 누구 찍는 거예요? 역성비누 이꼴 양성비누다 이 소리죠. 중요 붙여두시고 손톱은 잘라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중요 붙여두시고요. 환홍이라는 건 고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상 구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환홍에서 발생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환홍성 질환자, 소화기 감염병은 일명 조리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이 소리죠.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겠죠. 중요 붙여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게 돼요. 우리가 조리장에서 없어야 되는 거. 첫 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위생모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여기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근데 귀걸이나 팔찌나 시계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옷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옷장이나 신발장이 거기 그려져 있다. 그럼 그 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옷장도 필요 없고 조리장에서는 신발장도 필요 없고 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이게 있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K형으로 할 때 다음 중 조리장에서 불필요한 거 찾아라. 첫 번째 위생복, 두 번째 위생모, 세 번째 마스크, 실기에서 옷장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옷장이나 신발장 이런 것들 잘 난다 이 소리죠. 중요 붙여지고 손에 반지는 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가 조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귀걸이 주절주절 목걸이 하면 지저분하지 않아요? 더 더워 보이죠? 그리고 여름에는요 귀걸이 목걸이 막 하면 더워요. 난 원래 싫어하기도 하지만 또 알러지기가 있어서 싫더라고. 난 귀걸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내 몸에 닿으면 나는 가려움기가 느껴지더라고. 그래 이상한 것 같아. 추렁추렁 막 이러는 게. 그런데 보면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원래 여기서는 아니에요. 안 하는 거다 있어요. 귀걸이만. 근데 귀도 늘어진다며 귀걸이. 근데 취향에 따라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목걸이도 뭐 이렇게 아까도 어떤 아줌마가 요만큼 했던 거만 저거 덥지 않나? 여기 덥다. 막 이렇게 매니큐어도 밝은 거 파란 거 막 찍어 했던 거만 그럼 더 더워 보이죠. 근데 식당이나 또는 주방에서 그러면 음식도 아이 저 뭐야 이러지요. 그리고 너무 그냥 화장도 지나면 음식하는 데서는 좀 그렇더라고. 몰라 이게 시각에 따라 되는 나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싫더라고. 그래서 이거 원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깨끗하게 이게 해썹을 지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손 반지 같은 건 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썹 관리 제도 보세요. 해썹 관리 제도가 있는데
거기 옛날에는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 그랬지요. 그런데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게 뭔 위험이 대담이 있나 이래가지고 2014년 12월부터 뭐라고 바뀌었냐 그러면 해썹이라는 그 영어를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이라는 그거를 바꾸고 일명 거기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쓰던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 이꼴 해썹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것이 됐다 이 소리죠. 됐어요? 그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해썹 이꼴 누가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원료,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중요시 여기시고요. 위험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막자는 거예요. 각 과정마다 깨끗하게 하자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세 번째 끝에 예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중요시 여기시고요. 예방적으로 하자는 거지요. 그럼 해썹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역학조사하자는 거예요. 예방적이라는 거예요. 예방제도다 이 소리죠. 근데 거기 해썹에서는 7가지 원칙이 있지요. 그럼 7가지 원칙을 다 외우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기억부터 15번까지 이걸 다 묶어서 있는데 일단은 순서가 누가 되냐 그러면 가장 먼저 있는 것부터 외우는 거죠. 중요시 여기시고 첫 번째 누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분석이지요. 중요시 여기시고 그 다음에 15번에 보세요. 맨 마지막 것이 원칙에서는 일명 기록이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것은 여지껏 시험에 이렇게 났었다 이 소리죠. 중요시 여기시고 위에서 분석이 원칙이 있지요. 그 다음에 기록 분석이 있고 맨 마지막에 거기 기록이 있지요. 기록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위에서 분석은 어떤 거고 주요 관리점은 어떤 건가는 프린트물 아까 준 거 있지요. 봐보세요. 내 얼굴이 크게 나오겠네요. 크게 나오면 크게 보셔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아까 참고로 준 거 있지요. 그럼 내가 이제 참고로 준 거에서 거기 보게 되면 몇 페이지 있는 거냐 그러면 아마 편집할 때는 식품은 식품대로 공중보건은 공중보건대로 편집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여기 듣는 학생들은 내가 페이지를 연결해 줬지요. 식품하고 거기 보게 되면 공중보건 줬지요. 그럼 여기 저 페이지로 말하면 보충 프린트 중에서 식품위생학인 거 있지요. 식품위생학으로 보면 1페이지가 되고요. 아마 올릴 때 쭉 해서 올리는 공중보건이 있고 공중보건이 1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3페이지까지 있지요. 그런 다음에 4페이지서부터 거기 식품위생학 준 거 있지요. 4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위생학 참고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있죠. 보세요. 프린트물. 거기 식품위생학에서 351페이지 참고해서가 있죠. 대문짝만 이렇게 써놨잖아요. 식품안전관리해서 이렇게 써줬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식품안전관리 해썹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앞에 건 읽었고요. 해썹 7가지 원칙에서 위의 요소가 있죠. 위의 요소는 급식 구분이라든지 식중독 사건 분석 이런 걸 지적하고요. 냉각수 쭉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급식 구분,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쭉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라는 거. 해썹이라는 게 이거지요. 근데 법에 가면 또 우리가 아까 뭐라 했냐 그러면 위에서 중점관리 기준에 가지고 했던 것이 법에 있어요. 깨끗하게 하자는 거여서 우리가 양가로 첫 번째 이것이 원칙에서 양가로 첫 번째 위에서 분석, 두 번째 주요 관리점 결정, 세 번째 한계 기준,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서 누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감시, 개선 조치, 그 다음에 점증 절차, 그 다음에 기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제목만 보면 돼요. 그래서 맨 첫 번에 뭐라는 거냐 그러면 원칙에서 위에서 분석 있고 두 번째 누가 돼요? 중점 관리에서 일단은 다 외우면 좋지만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원칙 7가지 중에서는 위에서 분석과 맨 마지막 게 누가 되는 거예요? 기록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2014년에 그렇게 안 났어요. 여지껏은 이렇게 났었는데 그거 참고 보세요. 참고 보게 되면 해썹에 12절차가 있다 이 소리죠. 12가지 절차가 있는 거다 이 소리죠. 12가지 절차가 있는데 7가지를 띄어서 뭐라 한 거예요? 일명 원칙이라고 한 거죠. 1원칙, 2원칙 그랬잖아요. 5페이지 보세요. 거기 밑에 내가 고딕으로 써놨지요. 거기 위에서 분석, 1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누가 돼요? 주요 관리점. 한 개 쭉 했지요. 맨 마지막 게 누가 되는 12번째 기록 있지요. 그럼 우리는 원칙 중에서 거기 보게 되면 원래는 12절차가 있다 이 소리죠. 근데 작년에 이렇게 난 게 아니고 12절차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걸 찍어라 이 소리예요. 그럼 맨 첫 번째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해썹을 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해야 되죠. 팀 구성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2014년 기출문제가 보게 되면 어디 있냐 그러면 958페이지 기출문제 있어요. 한번 958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12절차에서 맨 맞은 958페이지 1번 있죠. 식품위생학. 한번 거기 찾아보라니까. 거기 그거 이제 이렇게 있는 거 2권으로 있어. 2권에 이렇게 띈 거. 2권에 958페이지 1번 표 보게 되면 거기 2014년 문제가 있지요. 열어보세요. 958페이지. 거기다 있다 이 소리죠.
958페이지 있죠? 못 찾았으면 거 있다고 쳐. 958페이지 12절차 중에서 맨 먼저 했던 거 찾아라.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지껏 뭐만 했었어요? 위에서 분석만 찍으려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뭐가 앞에 있는 거예요? 팀 구성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작년엔 조금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났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이번에 더 준 거예요. 그럼 12절차가 있는데 뭐가 된다고요? 맨 첫 번째가 팀 구성이죠. 그럼 이게 낫다 그러면 거기 왜 우리가 원칙이 7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돼요? 준비 단계가 5개가 있죠. 그럼 준비 단계 1번 있잖아요. 1번이 시험에 났으니까 준비 단계 5번째도 날 확률이 있어서 내가 고딕으로 써놓은 거예요. 준비 단계 5번째가 누가 돼요?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있죠.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6번째부터 12번째까지가 누가 돼요? 원칙 1, 원칙 2, 원칙 3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는 원칙만 썼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 소리죠. 이것이 해썹의 12절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앞에 써있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위요소 분석에서 여러 가지 뭐 냉각수라든지 생물, 화학, 물리적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라는 거. 이렇게 해야지만이 해썹이 된다는 거니까 이것까지 다 볼 생각 말고 한 번씩 심심하면 읽어보라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다시 책으로 와보세요. 그럼 거기 우리가 맨 첫 번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 아까 옆에다가 한번 써놓고 하든지 팀 구성이 뭐가 되는 건 절차 중에서 맨 첫 번째 절차가 있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거기다 옆에다가 원칙 1옆에다가 뭘 써놓는 거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팀 구성, 그 다음 두 번째 제품 설명서 작성, 세 번째 용도 확인, 네 번째 흐름 공정도 작성, 다섯 번째 흐름 공정도 현장 확인 이렇게 해서 하나 써놓으면 된다 이 소리죠. 집에 가 쓰든지 아니면 거기 보게 되면 아까 왜 육회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된다 이 소리죠. 그걸 내가 써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올려줄 거예요. 동영상 이렇게 보시면 됐죠. 다시 문제로 와보세요. 아니 문제로 오는 게 아니고 351페이지로 와보세요. 그럼 이제 끝났고요. 식품 위생의 보관 방법이 있죠. 지금부터 이제 실기필기 다 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위생적인 보관에는 물리적인 게 있지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물리적인 게 있으면 누가 있겠어요? 화학적인 게 있지요. 352페이지 화학적인 게 있고 세 번째 누가 된다고요? 미생물에 관한 게 있다 이 소리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물리적인 거에서는 351페이지 냉동 냉장법이 있어요. 냉동은 마이너스 18도에서 일명 뭐라는 거냐 그러면 보관하는 거고요. 냉장은 얼지 않게 하는 거예요. 0에서 한 10도 정도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인 거에서는 한 장 넘어가면 가열법이 있죠. 묶어서 화학과 구분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가열이 있죠. 건조 탈수가 있을 것이고 자외선에 의한 게 있고 농축이 있지요. 화학적은 약품을 집어넣어가지고 오래 보관하자는 방부제.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래요? 보존제. 그래서 외국 식품 같은 것들은 왜 나쁘다 그러는 거냐 그러면 보존제, 방부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산화방제가 있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누가 있는 거냐 아니면 식염, 짜게 하는 장아찌, 그 다음에 잼 같은 게 있지요. 그런 다음에 산자정법이 있지요. 미생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발효식품 같은 게 있다 이 소리죠. 그럼 이렇게 됐고요. 그럼 다시 351페이지로 와보세요. 냉장, 냉동은 첫 번째 기억번부터 있는데 냉장고는 벽에서부터 몇 cm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10cm 떨어뜨려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시 드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왜 에어컨 같은 것도 벽과 딱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실기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한번 켜볼까요? 그 밑에 거 먼저 볼까요? 그 밑에 냉장고와 냉동고에서는 그 밑에 거 먼저 봐야 되고 이걸 먼저 켤까? 보자고요. 냉장고 있죠? 그 밑에 냉장고 스티커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내 손으로 알고 있는 대수인 대문짝만. 냉장고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냉장고는 밑에 우리가 현재 있는 학생 내 이걸 안 비춰줄래다가 집에 있는 냉장고랑은 시험이 틀리잖아요. 그쵸? 지금은 냉장고 약문으로 됐잖아요. 이쪽은 냉동고, 이쪽은 냉장실이죠. 근데 그런 냉장고도 있지만 이런 냉장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런 냉장고예요. 그럼 맨 위에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냉동이죠. 마이너스 18도. 그런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 이렇게 열면 우리가 야채가 있죠. 냉장고 양문이라도 밑에 야채 박스 있죠. 거기 누가 있는 거냐면 야채를 넣는 거예요. 그럼 야채는 한 7에서 10도예요. 그런 다음에 냉동실이 있으면 그 밑에가 차요. 그래서 신선한 어류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되는 신선칸이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육류 같은 거. 근데 우리 집은 다 육류가 냉동고로 갔어요. 그럼 맛없지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려고 그러면 냉동육이 있고 냉장육이 있는데 냉장육이 맛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그런 걸 넣고요.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걸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우유 같은 거 있죠.
우유 같은 거 유지를 넣는 거다 이 소리죠. 근데 본인들 냉장고 집에 가면 틀리게 돼 있죠. 이쪽은 냉동, 열명 이렇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는 그렇게 냉동고가 있다, 냉장고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이 안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할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맨 여기 냉동고는 몇 도예요? 마이너스 18도지요. 그 다음에 밑에는 누가 돼? 야채. 그럼 야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14년에는 시금치,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은 A, B, C가 있다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C지요. 그 다음에 우유는 누가 돼요? B지요.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것들은 누가 돼? 냉동이 아니고 냉장이라면 A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냉장고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쪽이 벽이라면 내가 입체를 못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여기 벽이 있다, 이렇게 벽이 있다 그러면 냉장고랑 몇 cm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10cm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기예요. 지금 이걸 실기 그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소리죠. 그래서 원래 이것은 실기 때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 필기할 때도 학생들이 냉장고가 지금 현 냉장고랑 실제랑은 틀리죠. 이게 마이크인 줄 알아. 또 이렇게 들어. 이것만 들면 마이크인 줄 알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동영상 저 사람 뭐야? 왜 입에다 대고 마이크인 줄 알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다 이 소리죠. 됐죠? 이렇게 끄고요. 보자고요. 그럼 이제 냉장고가 이렇게 됐다 이 소리죠. 그럼 거기서 10cm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식품은 전체 몇 %를 집어넣어요? 요즘 바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시장 봐가지고 미저 터지게 놓죠. 막 안 들어가면 발로도 밀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옛날에 푸시맨처럼 막 해. 우리 때는 그런 거 됐었는데 그렇게 넣는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안 들어가요?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리고 왜 여기 10cm를 떨어뜨리라 그런 거냐 그러면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되라는 거예요. 그거다 이 소리죠. 10cm 중요 표시해주고 냉장고 아까 같이 그려놓고 여기 냉장고 그려놓고 벽이 있다 그러면 이거 물음표 이거 몇 cm예요? 10cm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쭉 해놓고 몇 %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다음 중 실기 가서도 다음 냉장고 설명 틀린 거 찾아라. 100% 음식물 집어넣는다? 아니죠. 냉장고 그려놓고 설명이 틀린 거 찾아라. 100% 집어넣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80%만 집어넣는 게 좋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 자주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보세요.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늘적마다 청소를 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고요. 미음번에 보세요. 중간에 거기 보게 되면 온도계는 냉장고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 집은 어디가 있어요? 바깥에 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중간은 중간이죠. 바깥에 온도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아까 냉장고 그려놓고 나서 온도계 다음 중 빠진 거 찾아라. 그렇다 그러면 온도계가 빠졌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15번에 보세요. 그 냉동이라는 건 마이너스 18도 중요 표시해두시고 이때는 육류라든지 건조긴 같은 걸 넣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이때 육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냉동하기 위한 거고 그렇죠? 근데 냉동실이라도 6개월 이상을 보관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겠고 못 먹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김 같은 걸 넣는 거고요. 냉장은 0에서 10도예요. 근데 일단은 누가 돼요? 육류, 신선육 같은 거 넣는 거죠. 어류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지가공품이라든지 우유 같은 걸 어디다 넣는다고요? 5도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우유곽을 못 그리지만 만약에 그린다 그리면 우리가 실제 이렇게 우유를 그려놓으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우유. 이래서 만약 곽대기를 입체적으로 그렸다고 쳐봐. 이렇게 우유 이렇게 그리면 몇 도에서 이거 지난번 했구나. 몇 도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5도 정도지. 0에서 5도. 그럼 아까 A, B, C 할 때 누가 된다고요? 두 번 중간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실계예요. 그 다음에 하단은 누가 된다고요? 과일이나 야채지요. 야채는 과일이나 채소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아까 A, B, C 있을 때 C지요. 그럼 시금치도 야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다 보관한다고요? C다 이 소리. 이게 실계예요. 그래서 실기 다 본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실기에서 여긴 다 실기예요.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냉장고 목적이지요. 그럼 A번부터 D번까지는 이제 필기로 가는 거예요. 냉장고를 거기다 음식을 집어넣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 첫 번째 자기 소화 지연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썩기 전 단계가 자기 소화예요. 자기 소화 이꼴 자기 소화가 되는데 자기 소화 이꼴 자가 소화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소화 지연이라는 것은 부패가 되면 썩는 거잖아요. 부패되기 전 단계를 조금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이죠. 단기간 유지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생물 증식을 저시하는 거죠. 변질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단기간 유지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 밑에는 거다 묶어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냉장고 목적이 아닌 거 찾아라. 정리균을 죽인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정리라는 것은 이질이에요.
우리가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이 지금은 이제 구분이 됐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을 일명 정리 그랬다 이 소리죠. 이 균 죽인다 못 죽인다? 못 죽인다는 거예요. 중요표시 해두시고 그래서 옆에다 써놓고 중요표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남원해 보세요. 가열이라는 건 100도에서 끓이는 거지요. 그래서 주방에서 많이 쓴다 그랬었잖아요. 펄펄 끓이는 거지 한 15 내지 20분 또는 30분 정도 끓이면 죽는다 이 소리죠. 이것이 가열법이고요. 건조 탈수 있지요. 중요표시 해두시고요. 거기 15% 또는 14% 이하 그랬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식품에서 세균과 곰팡이를 많이 봐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쌀이 있다. 모든 식품 같은 경우 우리 인체랑 비슷해요. 공중보건에서 아직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인간은 65% 이상이 물이에요. 그럼 식품도 거의 60% 이상이 물이에요. 물이 60%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요. 그 60% 정도 있으면 세균은요 우리랑 똑같다고 치면 돼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세균은 세균 이꼴 박테리아 우리랑 비슷해요. 그럼 이제 여기 빵 같은 것들이 수분이 60% 정도 있는데 이거를 좋아한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세균 같은 것들이 증식하니까 썩겠지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건조 이꼴 탈수를 하게 되면 수분을 이 음식물에 있는 수분을 15 내지 14%로 한다 이 뜻은 세균은 15% 정도가 이상 되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5% 이하 하는 거고 곰팡이는 조금 더 건조한 데서도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14%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는 세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로 15로 나는데 15나 14 이렇게 한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식품 전공한 학생들은 자세히 외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식품을 몇 개 하다가 떼어다가 위생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건조 탈수라 그러면 탈수 그런다 그러면요 누가 되냐 그러면 15% 또는 뭐예요? 14%예요. 그럼 이제 14% 15%인데 세균은 15% 이하가 되면 일명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저기 자라지 못하고 곰팡이는 뭐예요? 14예요. 그럼 1번에 14, 2번에 15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안 나요. 그래서 건조 탈수는 그 뜻이다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중요표시 해두시고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에서 곰팡이가 편네 이 말보다는 세균이 편네 이런 말 많이 세균이 많이 자라는 이런 말 하잖아요. 중요표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외선에 의한 살균이 있죠. 소독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자외선이라는 것은요 균을 죽이는데 우리가 실기 가서 자외선 등이 있어요. 저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자외선 등이 있으면 자외선은요 물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리면서 뒤에 가서 할 거다 이 소리죠. 자외선 우리가 컵 같은 거 자외선 살균하는 거 봤지요. 음식점 같은 데서 이런 게 있다 해서 이것이 물리적인 거예요. 농축범위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화학적 처리 보세요. 화학적 처리라는 것은 방부제 보세요. 기억부터 리을번까지인데 우리 저 뒤에 가서 또 식품 점검을 할 거예요. 이거 끝나고 나서 식품에서 묶어 중요표시 해두세요. 방부제 이꼴 보존제는 디에드초산 약자로 DHA 그래요. 영어는 잘 안 나더라고. DHA 또는 한글로 디에드초산. 두 번째 안식향산 나트륨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피온산 나트륨 있지요. 프로피온산 칼슘이 있지요. 묶어 중요표시 해두시고요. 이것은 일명 썩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방부제. 이꼴 뭐라 그래요? 보존제 그런다 이 소리죠. 산화방지제는 일명 산패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럼 산패라는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한 장을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을 넘어가서 누가 있는 거냐 그러면 354페이지 보세요. 354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 변질과 수분량 있지요. 양가로 첫 번째 식품이 변질할 때는 첫 번째 보세요. 미생물, 햇빛, 산소, 효소, 수분 변화에 의해서 354페이지 성분이 변하는 거예요. 성분이 변해서 맛 같은 것 또는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지요. 영양가라든지 맛 같은 것들이 파괴되는 것을 식품이 변질됐다 그러지요. 그럼 1번부터 5번째까지 묶어서 이제 중요 표시할 거예요. 부패라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서 첫 번째 단백질이 변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주고 미생물에 의해서 단백질이 변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부패 그런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부패하고 변패가 있는데 부패는 누가 된다고요? 부패. 근데 패자까지 쓰면 헷갈려요. 그럼 누가 돼요? 단백질. 그 다음 변패. 그럼 누가 돼요? 이 어기 때는 또 패자가 쓰는 게 낫고 이건 탄수화물. 이게 더 단순하잖아 이렇게. 안 단순해요? 그래서 패자가 있으면 그러면 더 쉽게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부패는 단백질이 변하는 것이고 변패는 누가 된다고요? 변패는 탄수화물이 변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 당질 그랬어요. 우리가 탄수화물에는 단당, 다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당질이라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당질과
지방이 바꿔 말하면 탄수화물과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한 걸 뭐라 그래요? 편폐 그런다 이 소리죠. 중요 부시해지고 3패는 지방이 중요 부시해지고요. 지방 이꼴 유지지요. 지방이 중요 부시해지고 산화된 거지요. 그런데 다음 줄 보게 되면 미생물이 관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다 이 소리죠. 중요 부시해지고요. 그럼 다시 와 보세요. 발효 보세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이 일명 분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유익하게 썩으면 발효한 거고 우리한테 나쁘게 썩으면 뭐라 한다고요? 변폐. 그 다음에 부패 그런다 이 소리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나누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 나눈다 그러면 부패는 단백질이 변한 거, 변폐는 누가 된다고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것들이 변한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중요부시해 두시고 다시 원위치로 와보세요. 그럼 이제 352페이지 보게 되면 산화방지제는 산패를 방지하자고 집어넣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기름에 튀긴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뭘 집어넣겠어요? 산패를 방지하게 집어넣었다 이 소리죠. 그치요? 그럼 이제 산패를 방지하게 한 거에서는 일명 BHT가 있지요. 디부틸 히드록실 톨루엔이지요. 그래서 BHT가 되는 거지요.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누가 돼요? PHA지요. 그러면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부틸로 시작되니까 BHA로 약자로 했나 보다. 그런데 거기 기억번에 디부틸 히드록실 톨루엔은 BHT잖아. D로 시작되는데 왜 B냐? 이것은 하나 약자예요. 그러면 이제 1번이 거기 나번의 기억번이 D로 시작되니까 BHT가 아니고 DHT냐? 아니에요. 약자는 말 그대로 거기에서 관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부틸 히드록실 톨루엔은 BHT로 쓰고 부틸 히드록실 아니졸은 뭐예요? BHA로 쓰고 다 중요해 주시고 몰식자산 프로필이 있죠. DL 알파 토코페롤 그랬죠. 그럼 아까 DL이라는 거 토코페롤은 비타민 E잖아요. DL이라는 것은 선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햇볕하고 산소에 의해서 일명 산패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산화 방지제니까 산패를 방지하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DL이라는 건 선광을 뜻하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우리가 아미노기 붙는 위치에 따라서 1번, 2번 할 때 유기화학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L 알파 토코페롤 그러기도 하고 토코페롤 또는 뭐라 그래요? 비타민 E. 이것이 산화 방지제다 이 소리죠. 묶어 중요부시해 두시고요. 식염, 일명 짜게 집어넣는 소금을 일명 10% 또는 10% 이상 집어넣게 되면 짱아치가 되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염장법, 화학적이죠. 중요부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설탕을 잼 만들 때 많이 집어넣지요. 50% 이상 집어넣는 것을 당장법 그러기도 한다 이 소리죠. 중요부시해 두시고 그럼 우리가 건조하고 탈수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죠. 우리가 물리적에 속하는 건조 탈수 봤잖아요. 첫 번째 염장법. 소금은 얼마 집어넣는다고요? 50% 이상이에요? 10%예요? 염장법은 쌍아치 같은 것들이잖아요. 10% 또는 뭐예요? 10% 이상 보게 되면 염장법이 되는 거죠. 이것은 화학적이죠. 두 번째는 물리적 처리가 들어가는데 14 또는 뭐가 된다고요? 15% 14나 15% 뭐가 되냐면 이것은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하가 또는 14% 또는 15% 이하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당장법이 있죠. 일명 잼 만드는 것은 50% 또는 뭐가 된다고요? 50% 이상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외우시라 이 소리죠. 이것이 보관하는 방법이다 이 소리죠. 그럼 물리적인 것은 건조하거나 탈수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중요부시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거기 소금하는 거 있죠. 그럼 소금에서 저장하는 것은 어떤 원리냐 그러면 NaCl이 NOCl은 누가 돼요? 2차 오염 물질이죠. NaCl은 염화나트륨이죠. 소금은 어떻게 해서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거냐 그러면 기억 리얼반까지 묶어 중요부시해 두세요. 수분 활성을 일명 수분 활성을 저하시키는 거. 쉽게 말하면 짱아치들이 무 담글 때 소금을 넣으면 팽팽해져요? 찌글찌글해져요? 못 봤어요? 짱아치가 무처럼 팽팽해요? 찌글찌글해요? 여기는 찌글찌글하지. 그래서 물이 빠진다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잼 만드는 아니 매실액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설탕 넣으면 쭈글쭈글해지죠. 과일이 팽팽하다 찌글찌글해. 그것이 말 그대로 이런 건조 같은 그런 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봐보자고요. 수분 활성, 이따 수분 활성치가 뭔가 얘기를 할 것인데 이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용하는 거를 AW에서 수분 활성치 그래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수분을 빼는 거예요. 찌글찌글해지니까 그 뜻이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삼투압을 일명 뭐가 된 삼투압 중요부시해 두시고요. 그래서 NaCl 원리를 또 찾아라 그러게 돼요. 지금 묶어 기억부터 리을번까지 나기도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찾아라. 니은번을 찾게 돼요. 삼투압에 의해서 원형질이 분리되는 거지요. 또는 염소가 나오잖아. Na, 나트륨.
Cl, 염소죠. 이것이 독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산소 분압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해서 그래서 일명 미생물이 증식 못하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우리가 햄버거가 아니고 저거 먹을 때 햄버거 먹을 때도 피클 나와요? 나는 햄버거 안 나오죠 그거는. 햄버거를 안 사 먹어봐가지고 한 번은 사 먹어봤다. 조카 들어갈 때는 이제 한 쪼가리 얻어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피자 같은 거 할 때 뭐예요? 피클 나오죠. 시큼하죠. 그것이 산저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pH 5 이하 그러기도 하고요. pH 5.0 이하 그러기도 하고 4.7 또는 4.5 그러기도 한다 해서 이거 이하로 하는 것이 피클이죠.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다 중요시 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미생물이 이해한 것은 간장, 된장, 고추장, 치즈 이거지요. 그럼 이것이 좋게 말하면 발효식품이고 나쁘게 말하면 누가 된다고요? 썩은 거지요. 그래서 치즈 같은 게 또는 요구르트 같은 것이 좋게 말하면 유익한 균이 있어서 발효식품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누가 돼요? 썩은 거잖아요. 김치, 된장 이런 것들도.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는 방법을 봤다 이 소리죠. 식품감별법에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여기다 실기예요. 첫 번째 우유는 침전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유에는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신선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우유를 감별하는 것은 가번부터 누가 있냐 그러냐면 라번까지지. 첫 번째 소에서 일명 균이 있는 것들을 방지해야 되죠. 그럼 우유를 할 때 첫 번째 오염에는 젖소에서는 주로 어떤 게 나온다고 공중보건학에서 얘기했어요. 혈액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감염이 된다 이 소리죠. 이런 게 있고 2차적으로는 사람과 토양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가 있지요. 만약에 장티푸스균을 균 우유에다 일부러 넣는다. 그럼 오염이 2차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또는 토양에 있는 균이 들어간다. 2차죠. 그 다음 젖소의 병에서 유래되기도 하지요. 그 다음 다번에 보게 되면 외부에서 오염되기도 하고요. 저온균들이 근데 많다 이 소리죠. 동그라미 두 번째 우유의 정상적인 성분은 신선한 것들이 가번부터 4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이제 볼 건데 다번에 보세요. 유지방은 3.7 정도다 이 소리죠. 중요시해지고 이건 실기필기 잘나요. 유지방은 뭐가 된다고요? 3.7 정도고요. 최근으로 잘나요. 산도, pH는 우리랑 똑같아요. 중성 정도지요. 우리 인간의 pH랑 비슷해요. 6.5나 6.8 정도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주고요. 이거 2013년, 2014년 다 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중은 누가 돼요? 1.032 정도가 되는 것이 좋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주고. 그럼 이걸 가지고 쭉 써놨다. 그럼 아래 이 표는 박스에 무엇을 보자는 거냐? 그럼 누가 돼요? 우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난다 이 소리죠. 실기필기 잘나요. 2014년에는 필기 났었고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 실기도 잘 난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주고. 어류. 이 어류는 100% 실기예요. 보세요. 참 필기에 나기도 했다. 2014년에 또 실기 필기 구분이 없어지는 거야. 보자고요. 신선한 어류가 있겠고 신선도가 떨어지는 게 있지요. 그럼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신선한 거에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신선한 어류는 가번부터 4번까지 보자고요. 첫 번째 빛깔이 청명하지요. 그렇죠? 눈이. 그래서 우리가 그럼 썩은 건 뭐가 돼요? 너 왜 디미하게 졸면 뭐라 썩은 동태 눈깔 같으냐 이런 말 하잖아. 그게 이거에다 나온 거예요. 빛깔은 청정하지요. 그 다음에 눈의 색깔이 광택이 나죠. 중요시해지고요. 나번에 보게 되면 아가미색은 누가 돼요? 선홍색이지요. 중요시해지고요. 입은 다물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선홍색 중요시해지고 젓갈색 아니에요. 젓갈색은 일명 뭐가 된다고요? 상했다는 거지요. 아가미색은 선홍색이고 그 다음에 입은 뭐가 돼요? 해벨레 벌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다물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육질은 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틱하면 타오르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 소리죠. 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비늘은 광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은갈치, 제주도 은갈치는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가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라 은갈치를 제주도가 왔을 때 그렇게 반짝반짝해서 몰랐어요. 눈이 비스는 건데 나는 이렇게 비늘이 떨어진 것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 비린내도 나고 왜 그러면 바닷가가 아니었으니까 충청북도니까 바다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은갈치를 보니까 제주도 가니까 저렇구나. 갈치가 저렇게 생긴 건데 나는 저런 갈치 못 먹어봤잖아요. 비늘이 다 누가 뜯어먹던 것 같아서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원래 또 생선도 안 먹다 보니까 싫어해서. 시장 가면 그런 거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은갈치 그 왜 경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반짝반짝하지요. 그리고 비린내. 그래서 왜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신선한 건 비린내가 안 난다는 게 난 그때 알은 거예요. 신선한 건 비린내가 덜 나잖아요. 나긴 나지만 조금 나지만. 그런데 왜 상한 것들이 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렇더라 이 소리죠.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비늘이 광택이 난다 이 소리죠. 그 다음 pH는 5.5 전후가 좋다 이 소리죠. 비중은 무거워서 일명 신선한 것은 가라앉는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우리가 신선한 거면 반대는 뭐가 돼요? 눈알이 티미하고 빛깔도 없고 이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신선한 거 묶어 중요시 해주시고요.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반대죠. 첫 번째 아가미 뚜껑이 회색이죠.
열려 있지요. 그렇죠? 다음 거 중요시 드시고요. 안구가 혼탁돼 있죠. 왜 눈깔이 이렇게 희미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항문이 열려 있지요. 그 다음에 눈의 상태가 불투명하지요. 그 다음에 광택이 없지요. 그 다음에 4번에 보게 되면 썩어서 뭐가 돼요? 악취가 나겠죠. 암모니아가스가 나오겠죠. 4번에 보게 되면 가벼워서 뜬다 이 소리죠. 그 다음 육질이 탄력성이 없어요. 묶어다 중요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육질이 변하는 썩는 과정에서는 어류나 또는 고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람과 거의 비슷해요. 생조직은, 그러니까 생조직은 누가 된다고요? 7.3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사후 경직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이제 소 같은 것들 죽잖아요. 잡지요. 잡게 되면 사후 경직되죠. 요것이 잡고 나서 한 4시간, 5시간 되게 되면 pH가 떨어진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산소 공급이 중단되죠. 중단되면서 젖산이 쌓이니까 pH가 떨어진다 그래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누가 돼요? 젖산이 쌓이겠지요. 그래서 사후 경직되는 것이 한 4시간 내지 5시간 그때 되면 pH가 5.5 내지 5.6 정도 되다가 맨 마지막에 썩는데 썩기 전 단계가 강직 해제예요. 그럼 강직 해제가 될 때는 이게 생조직과 거의 비슷하게 일명 7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해서 우리가 뭐라 해서 중성 사후 강직돼서 5가 돼요. 위가 pH가 한 5.5 정도. 그 다음에 썩는 거죠. 썩기 전 단계가 한 pH가 강직 해제가 되면 그 밑에는 사후 강직. 뭐가 된다고? 강직 해제. 자기소화, 부패 그랬죠. 그럼 우리가 강직 해제가 되기, 우리가 썩기 전 단계가 누가 되냐 그러면 여기 pH가 맨 첫 번에 중석이었다. 그 다음에 pH가 5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부패가 될 때 10일이죠. 10일 전 단계가 pH가 한 7 정도 된다 그래요. 7.3 정도. 근데 시험에는 거기까지 안 나니까 일명 뭐가 돼요? 7.3. 사후 강직 5.9. 그 다음 부패 11. 이런다 이 소리죠. 그럼 pH가 높아지면서 뭐가 된다고? 썩는 거다 이 소리잖아요. 또는 이거를 다시 시험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후 강직. 강직 정도는 아까 뭐라 썼어요? 생조직이 한 4 내지 5시간 되게 되면 젖산이 쌓이면서 뻣뻣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강직 해제가 되겠지요. 강직 해제는 누가 된다고요? 일명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랬었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소화. 자기소화를 지연시키는 거지요. 이꼴 자가소화. 그리고 썩게 되면 부패지요. 그래서 이때는 10일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순서 중요시 드시고요. 사후 강직, 강직 해제, 자기소화, 부패. 그 다음에 중성 pH 생조직이죠. 그 다음에 사후 강직되면 젖산이 쌓이는 거지.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 5.5 정도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누가 돼요? 부패된다 이 소리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pH를 쭉 본다면 10일 되기 전이 한 7.2 정도가 중간에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린 거기까지 자세히 안 나고 이렇게만 난다 이 소리죠.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아까 식품 변질 보게 되면 부패 아까 얘기했었고요. 그럼 부패는 단백질이 변하는 건데 단백질이 변해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냐 그러면 아미노산 중요시 드시고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아민 암모니아, 악취 같은 것들이 나는 게 단백질 변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NH3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질소 물질이 있는 것이 단백질의 주성분이 질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미노산, 아민, 암모니아, 악취 이런 게 나오는 것이 부패다 이 소리죠. 당질은 미생물에서 변하는 거다 이 소리죠. 뭐가 변해서 당이 단당다당해서 이게 탄수화물이죠. 지방에서. 산패는 지방이 산화하는 거예요. 지방이 산화해서 어떤 걸 만들어 놓는 거냐 그러면 알데히드, 케톤, 에스터, 알코올 이런 걸 만든다 이 소리죠. 근데 산소 거기 보게 되면 산패는 이제 우리가 미생물이 관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음 중 식품 변질에서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것 찾아라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변패예요, 산패예요, 산패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발효는 탄수화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변하는 거다 이 소리죠. 5번째 보세요. 유지의 자동산화 보세요. 하이드로프로사이드 있죠. 중요시 드세요. 그럼 이 스페링이 맞았나 틀렸나 안 나지만 중얼중얼 읊어보세요. 하이드로프로사이드는 중요시 드시고요. 유지 자동화에서 나온 거예요. 중요시 드시고 유지의 자동화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이드로프로사이드예요. 하이드로프로사이드 중얼중얼 읊어보세요. 목탁을 두드리든지 염주를 두드리든지 하면서 하이드로프로사이드는 중요시 드시고 유지의 자동 산화에 의해서 생성된 물질인데 중요시 드시고요. 이게 식품에 생기면 입으로 들어가면 다음 줄 뭐가 돼요?
효소의 활성으로 인해서 독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 자동화로 생성된 독성 물질, 두 번째 중간에 독성 물질 찾으려면 누구 찾는 거라고요? 하이드로프로사이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프로사이드는 뭐에서 생성된 거라고요? 유지 자동산에 생성된 거다 이 소리죠. 그쵸? 또는 이렇게 나오게 돼요. 유지 자동산에 생성된 물질 찾으라면 뭘 찾는 거예요? 하이드로프로사이드다 이 소리죠. 중요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타번에 보세요. 유지 가공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금속 용기에 넣어서 실온에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냉장은 뭐라 했었어요? 0에서 10도지요. 실온은 앞에서 우리가 환경위생할 때 했지요. 실온은 몇 도가 돼요? 1도에서 25도예요? 35도예요? 1도에서 35도가 되는 거죠. 실온은 1도에서 35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1도에 35도에 보관하지만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그러면 우유 같은 것들은 실온에 보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상온은 누가 돼요? 15 내지 25도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활성치가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식품에는 우리 인간처럼 60% 이상이 누가 된다고요? 물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물인데 거기 수분 활성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수분 활성치, 워터 액티베이트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럼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은 얼마 정도가 되는 거냐 그러면 거기 표시에서 보게 되면 AW는 P 나누기 P제로 그랬지요. 그럼 그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P는 누가 돼요? 밀폐 용기 내의 수증기압. 수증기 이꼴 증기 똑같은 말이에요. 수증기 이꼴 증기인데 밀폐 용기 내의 수증기 압과 다음 줄 B제로 누가 된다고요? 최대 수증기압이 되는 거다 이 소리.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제 일반 세균은 0.96 이상이어야지 자란다는 거예요. 중요시 해주시고 일반 세균은 AW 수분 활성지 수분 활성치 이꼴 뭐가 된다고요? AW가 얼마 이상이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0.96이죠. 공식을 밀폐 내 공기 나누기 그 다음에 최대 증기압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일명 워터 액티베이트 약자 수분 활성치 이거 했지요. 이것이 얼마 이상이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0.96. 이게 아까 왜 수분 60% 1.5 이거랑 혼돈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효모는 누가 돼요? 0.88 중요시 해주시고 곰팡이는 0.81이면 잘 자란다는 거예요. 중요시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되면 잘 자라니까 이것보다 낮춰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가장 습한 곳에 잘 자라는 거예요? 세균이죠. 곰팡이는 건조한 데서 잘 자란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다섯 번째 보세요. 미생물 생육에 저지할 수 있는 수분 양은 15 내지 14% 아까 그건 했죠. 그런데 수분 활성치는 틀리죠. AW는 누가 된다고요? 아까 0.96에서 잘 자라니까 0.6 또는 0.71로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AW는 누가 돼요? 0.6 이하 또는 0.7 이하로 해야지만이 못 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잘 자라는 거 0.96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미생물들이 자라지 않게끔 일명 AW 수분 활성치는 15%예요. 0.6 이하예요. 0.6 이하나 0.7 이하로 해야 된다는 거다 이 소리죠. 혼돈하지 마시고 중요시 해두시고요. 근데 양가로 세 번째 보세요. 식품에 마이크로 플라워라는 건 쉽게 말하면 미생물 집단이에요. 미생물 집단을 마이크로 플라워 그래요. 미생물 집단을 마이크로 플라워 그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식품에서는요 의외로 미생물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한글로 마이크로 플라워라고 하든지 중얼중얼 읊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발음교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내가 읊어주는 걸 한글로 써놓고 중얼중얼 읊어요. 그러면 읽을 수가 있다 이 소리죠. 마이크로 플라워 중요시 해주고 그래서 의외로 식품이 쉬워요. 쉽다고. 그럼 다섯 번째 보세요.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세균이 잘 자라죠. 이거 잘나요.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누가 잘 자라겠어요? 세균이 잘 자란다 이 소리죠. 그렇죠? 중요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적은 곳엔 누가 된다고요? 곰팡이가 잘 자란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뭘 하셨어요? 수분 양으로 보더라도 15% 이하로 줄이는 거야지만 되는 게 세균이고 14% 이하가 누가 돼? 곰팡이였잖아요. 수분 활성치도 누가 된다고요? 아까 곰팡이는 0.81 세균은 뭐가 돼요? 0.96에 잘 자라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0.6이냐 0.7이냐 그랬을 때 곰팡이 같은 것들은 0.6 이하가 돼야지 일명 못 자라고 세균은 누가 된다고 0.7 이렇게 나눠서 각각 두 개 써놓은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질할 수 있다는 것이 다섯 번째 그 뜻이고요. 0.6 이하가 된다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것들도 일명 못 자라고요. 0.7이면 세균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본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다섯 번째 양가로 세 번째 마이크로 플라워가 있었지요. 수분이 많은 곳에서는 세균의 마이크로
플라워. 쉽게 미생물 집단이 자라고 수분이 적은 곳엔 누가 자란다고요? 곰팡이 마이크로 플라워. 바꿔 말하면 곰팡이 집단이 잘 자란다 이 뜻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 세균 증식과 측정 방법 보세요. 첫 번째 보게 되면 세균이 자라는 것은 측정 방법에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것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아, 어차피 10분을 쉬어야 되겠다. 자, 보세요. 세균 증식했지요. 세균 증식했는데 그럼 10분을 쉬었다가 오세요.